유아 눈 봐봐. 상태 봐봐. 빨개. 빨간 게 아니고 약간 그 풀어져 있어. 다 뜯어. 왜 이렇게 몇 졸리지? 시에 잤어? 어제 그냥 2시?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자, 이제 우리 지금 다시 생각을 정리합시다. 우리 지금 아까 타임에 한 얘기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다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괜찮아? 두 점에서 만난다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접할 때는 반지름과 같다. 안 만날 때는 반지름이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접선 구하기는 유형이 3가지 있거든. 첫 번째가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야. 다시. 이제 방금 뭐라고 했지? 여기? 곡선 밖에 원이 주어질 민재야. 네. 정치하려면 다른 사람 말하면 잘 생각해야 돼. 저 정치 안 해요. 안 해? 저 스승 할 거예요.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처음부터였는데? 너 장래희망 대통령 아니었어? 예? 쌤 지금 대통령 하면 이민 가셔야 돼요. 아니야, 근데 민재 너 진짜 너무 착해서 다시 정치하면 좀 망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3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지연 한번 해볼까? 기억이 안 나? 방금 말했는데. 예지 기억나? 2개만? 뭐? 또? 기울기가 주어질 때. 다시. 민재 다시 도전?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리고 원 밖에 그리고 원 위에 점. 원이죠. 규화 할 수 있어? 아니야? 해봐. 못해요. 못하면 때릴 거야. 때려요. 오! 아, 이거 진짜 세다. 오. 자. 예, 예. 쌤이 이제 이런 타입이 약하거든. 민지야, 너는 해봐. 근데 이런 남자한테는 쎄. 알지? 네. 오해하기 좀 장난이라. 자, 하여튼 우리가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 하나 했단 말이야. 기억나? 이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어떻게 나눴지?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본 처리가 뭐였어? 점질 거가 반지른 거 같다. 다시 소율아, 방금 쌤이 뭐라고 그랬지? 원그 위에 기울기가 전기도가 반지름하고 같아. 오, 잘했어. 쌍둥이 잘했어. 와, 진짜 쌍둥이 잘했어. 지금 머리에 텔레파시 싹 통하는 거 아니야? 다시 조야, 방금 뭐라고 했어?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푸는 게 기본이라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같다 쓰는 거야. 이게 기본이 알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중심이 원점일 때와 원점이 아닐 때가 있었어. 괜찮아? 원점일 때는 혹시 공식 기억하는 사람 있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이게 공식이야. 오케이?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그냥 점질거가 반지름과 같다 푸는 게 제일 빨라. 알았지? 근데 공식 외우고 싶으면 그 써줬던 거 외워도 괜찮아. 이게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 알았지? 접점이 주어질 때는 기본 조건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 기본 조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결정되면 직선이 결정되잖아, 맞지? 근데 지나는 점이 이미 줬단 말이야. 점을 줬단 말이야. 접점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수직이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구해서 수직 기울기 하면 그냥 바로 보여지는 거지. 일단 그게 기본 조건이야. 괜찮지? 자, 근데 이제 중심이 원점일 때랑 원점이 아닐 때가 있었는데 원점일 때는 공식이 있었어. 뭐였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공식이 있었는데 좀 못생기긴 했어. 외우면 되긴 해, 알았지?
근데 공식 쓰는 것보다는 이제 그려가지고 푸는 게 더 빠르긴 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어차피 그거 만들어도 약간 공식을 써도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취향 따라 가는 거면 쌤도 안 써. 이렇게 쓰고 싶으면 써도 괜찮아. 자 이제 뭐 할 차례야 그러면? 현아, 잘해라. 이 유형이 이 원방이 안 끝나잖아. 진짜 안 끝낼 거야 오늘은. 근데 이거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지. 얼마 안 남았어. 끝나면 진짜요? 끝이. 근데 규화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대사를 그냥 빡빡빡 달려주면서 그냥 뭐 이런 느낌이야. 속으로. 끝나면 또 뭐래요? 지금 테스트 못 쳐야지. 아직 덜한 사람들 남아서 해야지. 괜찮아. 지우리 소리는 이제 착하니까 남아서 열심히 할 거야. 그렇지. 오. 저는 나쁘니까 갈게요. 아, 그래. 악당 자, 일단 하겠습니다. 괜찮아. 자, 합시다. 이제 그다음. 자, 이제 유형 20번 갈게요. 이게 습관이 됐어. 근데 문제 적당히 놀려 알았지? 문제 너무 착해서 집에 가서 울지 몰라. 안 놀려. 자, 합시다. 자, 이제 유형 22번인데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 뭐라고? 원 밖에 한 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오케이.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럼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지. 점을 옆에 하나 옮깁시다. 어쨌든 그럼 접선이 몇 개 그려져? 두 개 그려져. 항상 두 개 나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고? 두 개 필요하다고. 근데 이미 점이 주어졌잖아. 저건 뭐만 알면 돼? 나머지 하나의 정보만 알면 되지. 그럼 접점을 찾거나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다. 근데 접점은 조금 불편하거든 계산이. 왜냐하면 2차식을 연립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생겨. 항상 좀 불편합니다. 원위의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2차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연립해야 되는 직선이랑 그 계산은 대부분 헤비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제 반지는 것 같다. 반지는 같다. 요걸 써가지고 주로 이제 저 기울기를 구해내게 될 겁니다. 물론 2차 방정식 생긴 건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한 정향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50번을 보게 되면 450번을 보게 되면 자, A라는 점이 3,1에 3,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근 두 접선의 이제 Y절편 B와 C라고 할 때 그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제 원바퀴 점이니까 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Y는 mx-3 더하기 이렇게. 자, 우리가 기울기를 이제 모르니까 m이라고 잡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저 직선이 지금 뭐에 접한다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에 접한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야 한다고? 뭐가 돼야 한다고 얘나? 반지름 1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더하기는 제를 되는. 자, 루트 m 제곱 더하기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분의 원점 00 대입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넘기면서 제곱할게. 9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서 1 지워지고 8m 제곱 마이너스 6m는 제로가 되니까 결국 2로 나누고 m으로 묶어내게 되면 4m m으로 묶어냅시다. 4m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이 얼마가 돼? 0과 4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0을 대입하면 y는 1 직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m의 4분의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직선 몇 개 나왔지? 2개 나왔지. 이제 이게 답이 될 겁니다. 괜찮아? 이걸 구하라고 한 건 아니었지. 문제에서 뭐 뭐라 했어? y절편 구하래. y절편은 얘는 y는 1 직선이니까 y절편 1이 될 거고 얘는 x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 0, 마이너스 4분의 5가 y절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1이라는 점이 이쯤에 있을 겁니다. 3,1이라는 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될 테니까 그냥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면 이제 넓이가 예쁘게 보여지겠다 않지? 괜찮니? 그렇지. 소리 놀랬지. 그 다음에 여기로 생각보다 다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잠깐만 이거 하나 더 찾아서 454 아니다. 그냥 쌤이 하나 만들어서 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A가 1,3이라고 했죠. 1,3, 1,2라고 할게. 이게 더 간단한 거야.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근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때 나왔다. 맞아. 자, 규아 혹시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어떻게 했어? y는 m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진짜 잘했어.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저 직선이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뭔가 접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점지거가 반지름 1과 같다 푸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점지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자, 그러면 점지거 갑시다.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1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넘기면서 제곱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워지고 4m은 3이 되어서 m은 4분의 3이 이렇게. 그래서 직선은 y는 4분의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식이 하나밖에 안 오, 그렇지. 무조건 사실 원바퀴 점에서 접하는 건 몇 개 보여진다고? 무조건 2개 나와. 근데 몇 개밖에 안 났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우리가 지금 직선을 잡기 위해서 미지수를 잡은 문자가 뭐지? 뭐지? m의 의미는 뭐야? 기울기잖아, 맞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구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없는 애가 누구야? x축의 수직인 직선. 얘는 기울기가 없어. 이해했어? 그래서 걔를 찾아라는 거야. 그림을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선택을 했겠지. 자,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2,1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럼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얘는 누구야? x는 1직선이지. 창문에서 5년 동안 이 문제 2번 나왔어. 한성에서도 2번 소수용으로 했어. 근데 좀 쉬울 때 2020년인가 2021년인가 그때 시험이 쉬웠거든. 한성이 많이 쉬웠거든. 코로나 때라. 그래서 이거 10점이었어. 그때는 진짜 시험이 쉬웠어. 그때 쳤으면 좋았어. 코로나 때는 다 시험이 좀 쉽게 나왔는데 한성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쉽게 나온 축에 들어갔어. 이런 거 맞추고 10점 먹으면 진짜 이득이 큰데. 여튼 그래서 이제 식으로 하나 풀고 이거 그림으로 하나 해서 그래서 두 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뭐도 써야 된다고? x는 1 써야 된다. 사실 이제 접점으로 풀게 되면 이걸 그냥 항상 찾을 수 있는데 접점 풀이가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기울기 풀이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하나를 더 찾아서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어차피 우린 몇 개 생긴다는 알아? 2개 생긴다는 알잖아, 맞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뭐야? 하나는 이거라는 얘기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23번은 약간 특이한 친구인데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쌤이 이제 그 시험지를 우리 동네 동안 5년 동안 거의 한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도 거의 한 60, 70개 모았을 거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문제 있어.
지금 방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 잘 안 나온다는 얘기.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나오면 아니면 좋다는 얘기야. 갑시다. 이제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원박과 한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두 개 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점들을 뭐라고 부르지? 접점이라고 부르지. 저 두 접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불러. 괜찮아?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 삐꾸가 됩니다. 합시다. 얘를 가리켜서 극선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우리는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자, 해봅시다. 근데 이게 사실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부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공식을 먼저 가르쳐 줄 건데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밖에 못 써. 그래서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주어지고 이 원바꿔의 점이 x1, y1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원위의 점을 요 점을 쌤이 x2, y2라고 할게. 요 점을 x3, y3라고 할게. 요 논리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방정식의 원의 x2, y2 원 위의 점 x2, y2에서의 접선이 나왔지.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쓰면 돼? x 더하기 y2, y는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나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x2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저 직선이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아? 이식 괜찮아?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접점이 뭐야? x3, x3잖아, 맞지? 그럼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써야 돼? x3x 더하기 y3, y는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저 직선의 방정식은 x3x 더하기 y3, y는 r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근데 여기까지 진짜 괜찮지? 오케이. 근데 저 두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 이 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x2 곱하기 x1 더하기 y2 곱하기 y1은 r제곱은 이 식이 참이라고. 같은 방식으로 x3 곱하기 x1 더하기 y3 곱하기 y1는 r제곱이라는 식이 참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를? x 곱하기 x1는 더하기 y 곱하기 y1는 r제곱이라는 식이 첫 번째로 1차 식이야. 1차 방정식이고 두 번째로 x2, y2와 x3, y3를 대입하면 성립한대. 자, 다시 1차 방정식이란 말은 무슨 도요? 직선이라는 얘기지. 죄송?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자, 어쨌든 직선. 맞을래? 자, 어쨌든 합시다. 괜찮아. 머리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두 번 하면 쉽진 않아. 자, 어쨌든 합시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친구래.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얘가 뭐야? 얘가 직선의 방정식. 이해했어? 다시 이게 참이래? 이게 참이래? 근데 내가 실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가 뭐라고? 1차 방정식이래. 그리고 이 점 지난대. 근데 저 점 지난 1차 방정식은 누구야?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따라서 얘가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저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럼 우리는 특별히 이름을 극선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식을 가리켜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저 식은 만약 저 점 x1, y1이 원 위의 점이었다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원 밖의 점이었다면 극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 맞지? 괜찮아? 자, 그러니까 459번 같은 문제는 그냥 2x 더하기 3y는 1이 답인 거지. 괜찮니?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460번 풀 때도 우리가 6x 더하기 8y는 이제 25가 저 직선 AB의 방정식이 될 거고 점집거 써가지고 아까 했던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 되실 겁니다. 수현이 질문 있어? 왜 어려워? 네, 이제 한 번 더 보자. 다시 중심이 얼마? 중심이 원점 맞지? 자, 그렇게 주어졌어. 근데 우리는 이제 원바퀴 점 x1, y1에서 이제 접선을 두 개 그리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 점이 생기고 점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공식 대입한 거라서 문제가 없어. 맞지? 근데 그 두 직선이 전부 다 어디를 지난다고? 저 흰색 점 x1, y1을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식도 성립하는 식, 이 식도 성립하는 식.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순간 얘가 x2, y2 넣으면 성립, x3, y3 넣으면 성립. 그러면 얘는 1차 방정식이고 이 두 점을 지나니까 결국 저 두 점을 지나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가리켜서 극선의 방정식을 부르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유형 23번은 그냥 이제 공식을 알고 푸는 문제입니다. 사실 공식을 알고 푸는 문제고 공식을 모르면 접점 찾아서 두 점 지난 직방 구하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4번 보세요. 유형 24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유형 타이틀이 뭐지? 원 밖에 한 점에서 수직이잖아.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왜 접선 이렇게 그리고 접선 이렇게 그렸더니 왜 이렇게 못 그렸어? 다시 접선 이렇게 그렸더니 수직이래.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얘는 수직이 아니라서 버렸어. 어쨌든 자,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 항상 수선이 관리하자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수직,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수직.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아까 어떻다고 했지? 같다고 했잖아.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고 했잖아. 이 두 길이는 뭐로 같아? 반지름으로 같잖아, 맞지? 근데 여기 직각이 이미 몇 개 떴어? 3개 떴잖아. 그럼 얘도 뭐야? 이 사각형은 뭐지? 정사각형이야. 괜찮아? 그러면 혹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이 길이? 요 길이가 r이잖아? 근데 정사각형은 45도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대1 때 루트 2가 성립해. 그래서 얘는 r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r 루트 2만큼 떨어진 곳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 두 접선은 뭐일 수밖에 없다고? 수직일 수밖에 없다. 괜찮니? 지식을 알고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도 괜찮은데 내신을 치는 상황에서 외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자, 봅시다. 462번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래? 문제에서 A가 0, 스몰 a라는 점인데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의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는 반지름 얼마? 2루트 2. 거기다 루트 2 곱하면 얼마? 4. 그럼 원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4여야 돼. 그래서 a는 4야. 혹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이해했어? 다시. 반지름이 2루트 2야. r이. 그러면 이 점과 얘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뭐여야 된다고? 반지름의 루트 2배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2r 하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r을 하게 되면 4가 되고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4가 되려면 얘는 y축 위의 점이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4가 되는 점은 a가 4일 때가 되는 거지. 혹은 마이너스 4일 때가 되는 거지. 거리니까. 그래서 a는 뿔마사인데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깜짝이야. 그 밑에 답 보고 그 밑에 답이 2루트 2가 체크돼 있어서 내가 뭔 무슨 했나 당황했어. 순간적으로 4 맞습니다. 근데 2를 왜 곱해? 루트 2를 왜 곱해요? 곱했잖아. 이해가 잘 안 됐어 이거? 네. 자, 그럼 천천히 보자. 급하지 않아? 자, 다시.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야 지금? 하나 완전 어떻게 급해 해줄까? 보이는데라고 했어. 응? 쌤 완전 급해 보이는데라고 했어. 그렇지. 석촌호수에 우리 말통했어. 아니 근데 이해됐어요. 그냥 저거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지. 1대1 때 이렇게 한 거야. 민재도 석촌호수에 우리 알지 않아? 그게 뭐지? 모르죠. 아니 근데 계속 손가락 있는 이야기 했었는데. 아니. 그래? 네. 괜찮아? 한번 응? 응? 그게 우리가 물에 떠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가 물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그려야 되나? 이렇게 우와. 오, 술잘 소리쳐. 와. 먼저 뜬.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물 위에 떠 있을 때 우아하게 떠 있지 않은데 물 속에서 이 반응 어떻게?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쌤 마음이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품위있지만 마음속에는 질풍 노도가 몰아치고 있을 때 속천호수에 우리가 날뛴다고 생각하는. 근데 왜 석촌호수예요? 실제로 그게 우리 생각났어. 오리가 있어요? 오리배가 있어. 그래서 그 오리배 위에 그 갈 때 다리를 엄청 져. 그냥 그거 생각해서 처음에 한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잘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65번 한번 볼까? 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중심이 1,1인데 반지름도 1이래.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원이 이렇게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때 이제 우리 y는 mx라는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왔는데 y는 mx라는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왔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릴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접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을 건데 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대. 그때 이제 그런 m의 값의 합을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니까 요 원과 이 녹색 직선이 만나게 되면 뭐가 생겨?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잖아, 맞지? 그 교점들에서 접선을 두 개 그리겠대. 그랬더니 그 접선이 뭐가 된대? 수직이 된대. 그렇게 되기 위한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아? 근데 얘는 이걸로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기본은 뭐지? 기본 구조선. 기본 구조선은 이렇게 좋고 그게 삐꼰데 수직이야. 괜찮지? 그러면 연결하게 되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아 근데 그림이 너무 삐꾸라서 못 알아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혼자 피의식. 자 봅시다. 근데 원도 삐꾸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뭐라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사각형 원래 무슨 사각형이었지? 정사각형이었거든.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게 돼? 그리고 이것도 뭐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으로 이 녹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돼? 요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 되면 돼. 괜찮아? 그러면 이 상황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거지. 괜찮니? 안 괜찮니? 다시. 선생님 그림을 첫 번부터 못 그려가지고 다시 원모아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서 접선이 하나 이렇게 샥 그려질 거고 접선이 이렇게 하나 샥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샥 그려질 겁니다. 휘었는데 그냥 합시다. 중심에서 약간 삐꾸 근데 우리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사실. 괜찮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었지? 그림은 이상하지만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 45도. 요 각도가 몇 도? 45도. 그럼 이 길이 얼마가 돼야 돼? 얘를 2등분하는 선이니까 이 길이 4개 다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길이가 내가 1이면 요 길이는 루트 2, 요 길이는 그의 절반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 루트 2가 되는 m의 값을 찾으시려고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림 좀 잘 그리고 싶다. 뭐 어쨌든 이미 늦어버렸어. 자, 그래서 우리 직선이 mx-y는 제로였거든. 그래서 루트 m 제곱 더하기 분의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하는 거야? 1,1이잖아, 맞지? 그래서 m-1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혹은 약분해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루트 1을 여기다 곱해주고 절대값 m-1는 루트 m 제곱 더하기 만든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m 값이 2개 나올 건데 어차피 우리는 두 기울기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근기수 써서 보면 끝납니다. 굳이 마무리 해볼까?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뷰가 괜찮니? 네. 2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는 m 제곱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그럼 이제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지. 이게 답인 거야. 지금 괜찮아? 오 지금 방금 표정 설명 했어. 아니. 왜?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 몰라 내 표정이 어떤지 몰라. 아니 방금 그 표정이 소리 들어 표정이 똑같았어. 왜? 아니 쌍둥이 이런 거 좋은 거야. 야 평생 친구가 있는 거잖아. 자 어쨌든 합시다. 민재 쌍둥이 불어 안 불어? 쌍둥이요? 안 불구나. 알았어. 혼자 있으면 더 좋았어. 혼자 있으면 더 좋아요. 뭐래요? 근데 쌤은 사실 나도 쌍둥이 필요 없어. 나 동생이 4명이야. 합시다. 교환의 원이? 저요? 네, 소율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했는데? 비밀이에요. 자, 우리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알려봅시다. U25 우리 유형 몇 개 남았나? 2개밖에 안 남았네. 날라가겠다. 그렇지? 이제 가서 한 번씩 약간 시간 있을 거야. 몇 시까지 있었는데? 너 어차피 이제 부족한 거 좀 채우고 해야지. 자, 유형 25번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유형 25번 제목이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일 거거든. 근데 항상 원 위의 점과 누군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항상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가져줘.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이 원 위의 점과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원 밖의 한 점이 거리가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 최대일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그냥 쭉 연결해. 쭉 너무 멀리 그렸다. 어쨌든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는 어디겠어?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가깝지.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멀겠지.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계속 확장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P2라고 하게 되면 이제 P1일 때 최소, P2일 때 최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R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AP라는 길이는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가장 길 때는 AC에다가 반지름 R을 더했을 때.
가장 작을 때는 AC에다가 반지름인 R을 뺐을 때가 이제 최소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냥 기하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알았지? 쌤이 저거 삼각형 그려가지고 설명하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쓸데없다. 이렇게. 시험에 그런 거 안 물어. 그냥 직관에 납득하고 넘어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466 갑시다. 466.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5,3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자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중심이 뭐? 1, 마이너스 반지름은? 2. 네, 지금 원 바꾸기 점 얼마가 있는 거야? 5,3 이렇게 있는 거지. 5,3. 자 그러면 제일 멀 때, 제일 가까울 때의 거리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일단 이 길이 구해볼까? 이 길이? 이 길이 얼마야? x 얼마 커졌어? 4. y 얼마 커졌어? 4. 그럼 3대 4대 5.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최대값은 저 길에다 반지름 2를 더하고 최소값은 저 길에다 반지름 2를 빼면 되겠지. 네. 괜찮니? 그럼 둘이 더한 게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혹시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자, 기침 소리가 매우 재밌었다. 여기가 있고. 자, 그러면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과 A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자. 쌤 방금까지 계속 설명할 때 원 밖의 점을 이야기했잖아, 맞지? 지금 원 내부의 점인 경우도 아주 가끔이지만 나와. 잘 안 나오긴 해, 알았지? 저는 언제 제일 가까워? 요즘 제일 가깝지 않을까? 네. 요즘 제일 멀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쭉 똑같이. 아까 저기 우리 무슨 선 그었지? 지름선을 그었잖아, 맞지? 여기도 똑같이 지름선을 이렇게 그었지. 괜찮니? 아 그러면 요 길이가 최소, 요 길이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는 우리가 여기를 P라고 하게 되면 AP라는 길이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은 누구? 이 AC 길이에다 반지름을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AC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건 AC 길이에다가 아니지 전체 이 반지름에서 AC 길이를 빼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R 빼기 AC 이렇게 만들죠. 이거는 보통 이제 경험하면 다들 잘 풀더라고.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편히 잘 이해했어? 당연히 지금 제일 가깝고 제일 멀겠지. 자 그러면 우리 470 갑시다. 470. 자, 수연아, 혹시 중선 정리 기억나니? 중선 정리? 왜 조용하지? 중선 정리 기억나니? 일단 외웁시다. 알았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 이게 중선 정리야. 괜찮아? 그러면 근데 그때 지율이가 이야기했나? 그 파푸스의 정리가 그거예요? 오 맞아. 그 쌤이 근데 파푸스란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실제로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람의 이름 발음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이런 쌤은 그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선 정리라고 하면 돼. 네.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아? 저는 괜찮니? 외우십시오. 알지? 불시중 공부하겠습니다. 여튼 괜찮아?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쌤이 이제 이 문제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 한 이유가 이 문제가 중선 정리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원 이게 뭐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 네. 네. 그렇지 집에 언제나 어떻게든 가겠지 맞지? 쌤이 집에 어떻게든 갈 겁니다. 그냥 나왔는데 도망쳐. 우와. 방금 누가 오가 있어? 저요. 오. 어?
진짜 너희 둘이 목소리 겹쳤어. 지금 순간 저 당황했어. 혼자 맞는 줄 알았어. 사실 잘 안 했어요. 아 뭐해? 근데 재밌었어. 잘했어. 목소리가 비슷한 게 맞다. 진짜 비슷했어. 깜짝 놀랐어. 캔디랑 딸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 마이너스. 근데 시원하다. 선생님을 봐봐. 왜? 어디 빨리 안 되죠? 자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점이 A인가? 요 점이 A, 요 점이 B야. 이거 조금 중요해 조금. 근데 쌤이 조금 중요하다는 건 기출 문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건 기출 문제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않겠지? 있습니다. 여기 P가 있어.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습니다. 괜찮은 문제지? 문제인가? 문제도 괜찮은데. 자, 어쨌든 빨리 합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는 우리 저런 거 할 때는 이제 여기 점 P가 있으면 P가 어디 가야 이 뭐지? AP 여기를 A라고 삼으면 어디 가야 AP가 제일 짧아지지? 이런 게 P가 여기 가면 제일 짧아지겠지. 이제야 순간 멍 때리잖아. 근데 쌤이 그 약간의 그 또한 말했다 만들 때 느낌 나갔지. 어쨌든 여기 가면 제일 멀어지겠지. 괜찮지? 저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는 P가 어디 가야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이 제일 짧아질까? 여기쯤 가면 하여튼 이런 거지. 왜냐면 이게 P가 움직이면 이 길이랑 동시에 변하잖아. 하나만 변하면 그게 제일 짧아질 때 찾으면 되잖아. 맞지?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 그게 곤란하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뭘 쓰겠다고? 중순정리 쓰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A, B의 중점을 잡자고. 중점 잡고 찾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난 얘를 뭐로 고쳐 쓸 수 있어?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2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냥 대입만 해서 공식에다. 괜찮니? 저희도 괜찮아? 자, 그러면 AM 제곱은 누구야? 그냥 요 길이의 제곱이야. 그치? PM 제곱은 누구야? 이 길이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일정하다니. 이미 A점 있고 M점 있잖아. 맞지? 정점들의 길이니까 정점 사이의 거리니까 당연히 상수가 되겠지. 일정한 값일 거야. 그럼 누가 작아지면 돼? 얘가 작아지면 될 거 아니야. 얘가 언제 제일 작아져? 얘가 언제 제일 작아져? P랑 M이랑 제일 가까울 때 찾는 거야. M은 무슨 점이야? 원바꾸의 점이야. 그럼 원바꾸의 점이 원기의 점과 제일 가까울 때 언제였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쭉 연결해서 반대로 빼면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M으로부터 중심까지 쭉 연결해. 그리고 반진을 뺐을 때 여기에 정확히 P가 있게 되면 요 길이가 최소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유형에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오케이? 맨날 이거 내다가 좀 애매한데 싶으면 이거 내는 거고 좀 애매한데 싶으면 이거 내는 거야. 그렇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요 잘생긴 친구인데? 오. 잠깐만. 잠깐만이야. 잠깐만이야. 잠깐이야. 깜짝이야. 똑똑으로. 자, 취미생활이야. 자, 어쨌든 이 길이 얼마? 2. 이 길이 얼마? 5. 따라서 이 길이 얼마? 3. 3. 그럼 여기가 3의 제곱이 될 거고 요 길정한 길이 요거 계산하면 5 나오고 5 나와. 그래서 9 더하기 5니까 28이 문제에 원하는 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문제야. 네. 잘 이해했어? 네, 저 다 이해했습니다. 사실 쌤이 이제 사실 그런 마음 너희들 시험 쳐서 이걸 맞춰오잖아. 그럼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왜 그럴까? 지금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게 현실이지 않는 게 쌤이 염려가 돼. 야, 그런 일을 많이 겪어왔어.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겠지. 뜨문뜨문 나오겠지, 맞지? 근데 뜨문뜨문 나오는 것도 맞출 수 있으면 준비가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유형 26번 가겠습니다. 유형 26번. 마지막 유형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근데 얘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잠만 그때 내가 하나 빼먹었나? 안 빼먹었어. 빼먹었구나. 이따가 해야지. 이따가 해야죠. 나구나. 자, 우리 조금 오버할 것 같습니다. 한 10초? 곱하기 한 150 정도. 자, 어디서 나오시죠? 그럼 1분이요? 50. 아니 10초 곱하기 100이면 얘네들 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네. 머리도 그럼 1분 40초예요? 10분 400초. 와. 아닌데? 네? 100초 10초 곱하기 100을 1000초. 곱하잖아요. 1000초면 960초가 16분이니까 16분 40초야. 무슨 소리? 이해는 뭐? 와 앨범을 아니 생각을 너도 못했어. 훌륭한 거 아니야? 자, 합시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너무 잘생겼는데? 근데 왜 지워요? 그래도 망했는데 그냥 합시다. 이건 진짜 그냥.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당연히 점과 항상 중심과의 거리를 생각하라고 했으면 다시 뭐라고? 점과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나면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을 그리게 되면 이 길이가 최소, 이 길이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원위의 점 P와의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PH는 제일 작을 때는 누구? CH에서 R을 뺀 것, 제일 클 때부터 하는 게 맞겠군요. 그럼 제일 작을 때는 CH에서 R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여러 괜찮아? 다시 원의 중심. 근데 왜 삐뚤어? 이게 너무 못 그렸네. 아니 수직이라도 그립시다. 여기 H로 가자. 자, 어쨌든 이제 그 뭐지? 그러니까 원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는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를 뺀 값이 최소가 될 거고 더한 값이 최대가 될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473) 봅시다. 473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x-2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얼마야? k 위의 점과 x-2y 더하기는요? x-2y 더하기는요?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 차이가 8이 돼. 그때 k의 값은 무엇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중심이 2, 마이너스 3의 상태입니다. 그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맞지? 그때 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길이가 최소값, 요 길이가 최대값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럼 일단 이 원의 중심 2, 3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자. 2, 마이너스 3으로부터. 그럼 이제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 분의 2를 대입하고 6을 하고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0이 되니까 2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2 루트 5래. 오케이? 그럼 우리 반지름을 모르니까 걔를 이제 루트 k라고 쓰자고. 이 k는 어차피 양수여야 되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돼? 2 루트 5 빼기 루트 k가 최소값.
2 루트 5 더하기 루트 k가 최대값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면 뭐가 나와? 2 루트 k가 나오겠지. 걔가 얼마라고? 8이라고. 약분하면 k가 16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그 4치로 갑시다. 4치로.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x-1의 제곱 더하기 수를 뭐 보니? 궁금해 빨리. 과제는 쓰고 있어. 뭐? 네. 몸이 뭐야? 아, 몸들. 원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시선이 이상한 데로 가서 멈춰야죠. 자, 여튼 갑시다. 그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무슨 뜻이지?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중심이 1, -2네. 그리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거지. 자, 그때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때 이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지? 아까 우리 한 번 했었는데 현의 길이가 자연수이기 위한 개수 구했잖아, 맞지? 뭐 구했어 먼저? 최대 최소 구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리를 그냥 적당히 여기 있다고 치자. 제일 길 때가 언제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1,-2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자.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절대값. 그러면 3 루트 2가 될 겁니다. 6이니까 루트를 넣으면 3 루트 2가 되겠지. 여기가 3 루트 2야. 거기다가 뭘 더한 것? 2 루트 2를 더한 거지. 5 루트 2가 최대값이 될 거고 루트 2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현아, 잘 듣고 있어? 그래,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는 누가 있지? 루트 2는 대충 얼마쯤 돼? 1.4. 5 루트 2는 1.4에다 5를 곱하니까 7점 얼마 되겠네, 맞지? 근데 굳이 확인해 보자면 얘는 루트 50이거든. 루트 50은 루트 49보다 어때? 크지? 루트 49가 7이잖아. 얘는 7보다 큰 수야.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는 누구지? 2, 3, 4, 5, 6, 7 이렇게 되지. 그러면 몇 개? 전부 다 2개씩이야. 왜냐면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맞지?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오케이? 이를테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길이가 2라면 요 길이도 2, 여기도 2 이렇게 2개 생기는 거잖아, 맞지? 3, 4, 5, 6, 7까지 딱 되고 그때마다 2개씩 존재하는 거 보이지? 이게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거리가 항상 일정하니까 그와의 교점이 거리가 정수인 점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2, 3, 4, 5, 7 6개 곱하기 2가 되어서 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481 가겠습니다. 481. 이거는 그 고대부건가? 그래서 처음에 똑같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쌤이 말하지 않는 쉬운 문제들은 다 시험에 여러 번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얘가 이제 y는 x-4야. 그리고 이 친구는 반지름의 루트 2인 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직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ABC를 만드는데 그 삼각형이 항상 정삼각형이 되는데 여기 점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우리 정삼각형이 되게 B와 C를 잡을 수 있잖아, 맞지? A가 정해지면 항상 정삼각형이 되는 점 B와 C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저렇게 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넓이를 구하고 넓이를 구해서 비를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것, 우리가 구하기 훨씬 쉬운 것의 비를 구해서 그걸 넓이의 비로 바꾸라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 넓이의 비와 길이의 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지. 뭐였지? 제곱비. 그러면 저 정삼각형에서 뭐의 비를 구하는 게 제일 쉬울까? 뭐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게 제일 쉬울까?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원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를 의미하지? 이 삼각형에서 높이를 의미하지. 높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되고 그게 제곱하게 되면 넓이의 비로 바뀌겠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었으니까 점집고 갑시다. x-y-4는 제곱 루트 2분의 00 대입하면 마사 절대값이 되어서 4루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4루트 2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는 루트 1 뺀 거 3루트 2가 될 거고 제일 길 때 루트 1을 더한 거 5루트 2가 되겠지. 즉 높이 B가 최소일 때는 3루트 2가 될 거고 최대일 때는 5루트 2가 된다. 다시 말해서 3대 5가 된다. 넓이 B는 어떻게 돼? 2루트 2네.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다. 자, 합시다. 여기 2루트야. 그러면 2루트에서 루트 1 빼면 그냥 루트 2가 되고 얘는 이제 3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루트 2, 얘가 3루트. 그러면 1대 3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대 9가 되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저거 넓이 계산해서 풀고 있으면 저 문제 쓰지 않아도 될 시간을 엄청 쓰는 겁니다. 주로 괜찮아? 자, 라스트 원 484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닌가? 3년 전에 하여튼 창문이 이미 나왔습니다.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뭐 이제 패턴은 비슷합니다. x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여기가 마이너스 6일 거고 반지름 2인 원을 이렇게 그릴게요. 아이고야. 자, 그 다음에 중심이 5,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 여기가 마사 마이 0, 2, 4 이렇게 잡읍시다. 중심이 지금 5, 마이너스 3이거든. 여기를 6이라고 잡자. 여기가 5가 되어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 이제 5,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1인 원을 정도 딱 그리시더라고요. 그림을 이쁘게 물론 이제 문제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 이제 이렇게 이쁘게 그리는 것만으로 풀이 퀄리티가 좀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x-2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절편이 2가 될 테니까 얘를 못 그려?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한 점을 잡겠대. 수선을 반내리겠대. 그리고 걔를 H1이라고 하겠대. 여기 위에 한 점을 잡겠대. 수선을 반내리겠대. 걔를 H2라고 하겠대. 그때 이렇게 뭐가 생겨? 선분이 생기잖아, 맞지? 저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뭐시기? 곱하래. 그게 문제 요구사항이야. 어떻게 하지? 사실 H1의 범위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 H1의 앞만 멀리 여기 소설 관리를 그거는 최대한 멀리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최대한 멀리 가. 최대한 이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게 요 범위가 H1의 범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잖아. 맞지? 여기 있어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 떨어질 거고 여기 있어도 여기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저 사이만 채울 수 있는 거야 사실. 괜찮아? 같은 방식으로 H2의 범위도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H2의 범위가 있어. H2 이렇게 하면 안 돼. 괜찮아?
그럼 이제 H1, H2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최소일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각각이 어딘지를 찾으면 돼. 괜찮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먼저 이걸 찾을 겁니다. 이 점. 이 친구 기울기 얼마지 지금? 이 친구 기울기 얼마지? 아니, 내가 안 썼구나. 이 친구 기울기 얼마지? 1이지. 그럼 이 친구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6,0을 지나니까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x 좌표, y 좌표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을까? x 좌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0이 되어서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물론 이렇게 써도 괜찮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써도 괜찮아. 전개하면 똑같은 식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랑 얘랑 연립하게 되면 띠딘 해서 뭐 나오지? 여기가 마이너스 2, x 좌표 마이너스 2가 나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럼 저 점을 찾은 거야. 괜찮지? 그리고 나서 혹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을 샥샥샥 그어보면 정확히 2,0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는 둘의 합이 얼마야? 2잖아. x 더하기 y는 이 직선이 요 직선이 되는 거고 얘랑 y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x는 4가 되어서 x는 2가 된다는 사실. 교점의 x 좌표가 2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5,-3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구해도 괜찮아.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1은 사실 알았어. 이 길이는 얼마지? 이 길이는?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1이야. 이 길이도 1. 그러니까 이 친구 길이가 이제 1이 될 테니까 저기도 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되지?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자. 여기 x좌표 얼마? 2. 여기 x좌표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1대1대 루트 2. 다시 말해서 x좌표의 차이가 4이므로 4 루트 2가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최대값은 4 루트 2에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최대한 이쪽으로 가고 이거 최대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이만큼 더 가고 여기 1만큼 더 갔으니까 더하기 3. 최소값은 4 루트 2에다 이쪽으로 이만큼 갔고 이쪽으로 1만큼 갔잖아, 맞지? 그럼 깨면 되겠네. 빼기 3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는 거야. 괜찮니? 안 괜찮니? 아니요. 안 괜찮니? 괜찮아요.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 근데 왜 책을 덮지는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하여튼 약간 질풍 오도해야 됩니다. 약간 질풍 오도해야 됩니다. 쌤이 사실 고민이 많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어쨌든 쌤 입장에서 너희 하나하나가 다 잘 배웠으면 좋겠어. 잘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려면 이제 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너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 맞지? 네. 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너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면 꼭 도움을 요청. 알지? 자, 일단 질문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저기 저 단톡방. 맞네? 이거 버렸네?